4일, 5일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근에 그 문자가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먼저 그걸 1, 2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춘석 전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지금 무소속 의원입니다. 4일날 찍혀서 5일날 보도가 됐죠. 4일날 본회의장에서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의 주식을 거래하는 그 장면이 더팩트 사진기자에게 찍혔습니다. 이 계좌 명의, 이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그 계좌, 이춘석 의원이 거래한 그 주식 계좌의 주인이 본인이 아니었던 게 더 문제였던 거죠. 보좌관 차아무개 씨 명의로 된 그런 주식 계좌였습니다. 이 의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한 적이 절대 그런 적이 없다. 거래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금융실명제법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상황이죠. 지금 이 의원이 현장에서 네이버 주식을 5주씩 이렇게 분할 매수, 분할 거래를 하고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면서 또 정정 주문도 내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한번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가서 이렇게 주식 계좌를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그 해명 자체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미 카메라에 다 담긴 거죠. 전체적인 이 주식들의 매입 금액 1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정감사장에서도 찍힌 사진이 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상당히 좀 상습적으로 이 보좌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를 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불거졌고, 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또 국회의원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해서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제명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하게 수사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죠. 이춘석 의원 본회의장에서 문자 찍혀서 큰 곤욕을 치른, 현재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의원직 사퇴, 제명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사선 법사위원장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지금 무소속 의원직까지 잃을 위기에 처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러한 사건, 그런 인물이죠. 이춘석 의원의 경우가 본회의장에서 문자 찍혀서 곤욕 치른 의원 첫 번째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4일 오후입니다. 이것도 찍힌 것은 같은 4일입니다. 4일 오후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현재 권한대행도 맡고 있죠. 권한대행도 맡고 있는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장면이 역시 사진기자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이 이제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원들 한 300명 자리가 쫙 있고 그 뒤쪽에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기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진기자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은 줌 카메라를 거기다 설치를 하고 국회의원들 뭔가 이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을 주시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찰칵찰칵 찍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찍힌 거죠. 자,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보낸 문자, 사면 요청을 하는 문자였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추가적으로 보낸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전에 또 보낸 명단들이 있겠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부인인 김 씨, 또 정찬민,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과 함께 복권 요청 추가입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찍히면서 아니 이게 사면 반대한다고 하더니 이게 지금 뭐냐,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냐, 지금 여권과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을 하는 거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물러섰죠. 그런데 굉장히 이것도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이 앞과 뒤가 다르다. 그리고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거론한 이 인물들이 거의 비리에 연루됐거나 여러 가지 좀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행동을 했던 이제 그러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비판을 많이 받았죠. 자, 두 번째였습니다. 자, 세 번째. 본회의장에서 문자 지켜서 곤욕 치른 인물. 세 번째.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보 사랑해. 이 문자 기억하시나요? 2013년 네, 있었던 사건입니다. 11월 21일 정호준 민주당 의원, 정대철 헌정회장의 아들이죠. 정호준 그때 민주당 의원이 거기서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 이 장면이 사진에 찍힌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대개 국회의원들이요. 오전에는 좀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 본회의 열리고 10시부터 보통 개의를 하면은 여러 가지 앞에 이제 뭐 인사말 연설 이런 게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많이 있다가 오후에 이제 밥 먹고 한 서너 시쯤 되면 뭐 많이 빠져나가고 의원들도 빠져나가고 기자들도 빠져나가고 그럼 이제 그때 좀 문자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정호준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 개의하자마자 한 20분 지나니까 그때부터 핸드폰을 갖고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사진 기자들의 바로 눈에 띈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로 촬영에 들어간 거죠. 사랑은 어떻게든 안 헤어지려고 하고 자꾸 보고 싶은 거지 자꾸 자존심 세우고 헤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마지막에는 여보 사랑해 이런 문자를 보낸 이것이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자를 주고받은 상대가 당시 정 의원의 배우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고 2016년 총선 때 컷오프가 됐죠. 정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도 한 이유였다라는 게 대체적인 이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자 주고받다 사진 찍혀서 운명 바뀐 의원들 정호준 의원 세 번째로 했고, 자, 네 번째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 최근에 뭐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또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권성동 의원 2022년 7월달 일입니다. 이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평가를 했느냐. 그때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다가 윤 전 대통령과의 갈등, 윤핵관들과의 갈등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쫓겨난 얼마 뒤였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 윤핵관 핵심 측근이라는 권 의원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쓴 그 문자가 고스란히 사진 기자들한테 노출이 되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해서 발끈한 거죠. 어떻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정치권에서 이슈가 됐던 사건. 그게 바로 윤 전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에게 보냈던 이준석 의원 관련된 문자였습니다. 이게 네 번째 순서고요. 자, 그럼 다섯 번째는 누굴까요? 다섯 번째는 이재명 대표도 이 본회의장에서 문자 보다가 카메라에 찍힌 그러한 그래서 좀 곤욕을 치른 이슈에 올랐던 그러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2022년 9월 1일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성남 경기 라인의 최측근 인물로 평가받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의원실 보좌관이었죠. 김현지 보좌관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것 관련해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뭐 다른 부분보다도 마지막에 전쟁입니다. 이 문구가 상당히 그때 정치권에 화제가 되면서 김현지라는 인물이 누구냐,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이 상황 자체를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고 판단해서 판단까지 담아서 이렇게 문자를 보낼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김현지라는 인물이 정치권에 확 도드라졌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2022년 9월 1일에 있었던 이 전쟁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찍힌 이재명 당시 대표의 문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섯 번째는 어떤 인물일까요? 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자 찍혀서 운명 바뀐 또 곤욕 치른 의원 여섯 번째 윤영찬 전 의원입니다. 2020년 9월 8일 일입니다. 2020년 9월 8일 윤영찬 당시 민주당 의원 포털에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들어오라 하생 이렇게 했네. 들어오라고 하세요. 카카오 대표 들어오라 그래. 이거죠. 그래서 이거 국회의원 갑질 아니냐, 지금 뭐 그런 비판이 많았었죠. 다음에 뉴스 배치 그 순서 뭐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해당 기업인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들여라는 문자를 이제 보좌관한테 보낸 그 장면이 사진기자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이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윤영찬 전 의원 동아일보 있다가 이제 네이버의 부사장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 포털 카카오 들어오라 그러는 것 때문에 압력을 넣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당시 상당히 좀 비판을 받았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누굴까요? 일곱 번째, 인요한 비대위원장도 지낸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지난해 9월 5일, 지난해 9월 5일 일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시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인요한 의원이 문자를 보내는 그 장면이 역시 사진기자한테 찰칵 찍혔습니다. 뭐라고 문자를 보낸 것일까요? 의료진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환자 수술 관련 청탁을 한 그런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입니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뭐를 했는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당시가 또 왜 그러냐면요, 한참 그 이른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을 가지 못해서 막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 뺑뺑이 돌다가 중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막 부각된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각된 상황에서 인요한 의원이 일종의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청탁성 어떤 그런 행동을 해서 결국은 이 수술을 한 거 아니냐,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권력을 활용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상당히 당시에 비판을 받았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제 인요한 의원이 국민의힘 의료개혁 특별위원장도 맡고 있었죠. 그래서 좀 곤욕을 치렀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누굴까요? 김재원 의원. 이게 문자를 받은 사람은 2013년 6월 27일인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자를 받은 사람은 김무성 의원이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당시 이제 문자를 받아서 읽고 있는 것이 기자들 카메라에 딱 찍혔는데 그 보낸 사람이 김재원 전 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중에서도
형님,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형님, 이게 이제 상당히 그때 이슈가 됐죠. 이게 국회의원 끼리 저기 하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조폭 지금 단합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아니 이게 지금 뭔가 저 어법이 왜 저러냐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상당히 좀 비판을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무성 전 의원이 전날 이제 비공개 당 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언론에 이제 누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김무성 전 의원은 김재원 네가 유출했지? 약간 이제 이렇게 의심을 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김재원 전 의원이 절대 저는 안 했습니다. 이 얘기를 문자로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형님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 이게 뭐 조폭 영화의 한 장면 보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상당히 당시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9번째 그다음 누굴까요? 자, 심재철 전 의원. 2013년 3월입니다. 이것도 2013년 3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좀 이 검색창에 어떤 이제 누드 관련된 그런 사진을 보는 장면 이게 이제 딱 찍힌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어디 이제 문자를 보내고 이런 건 아닌데 휴대전화를 통해서 누드 사진을 보는 장면 이게 사진기자 카메라에 그대로 담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본회의장에서 보고 있는 의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이제 심재철 전 의원은 뭐 어떤 링크 비슷한 게 왔는데 그거 뭐 이렇게 엉겁결에 눌렀더니 이렇게 좀 떴다, 뭐 바로 닫았다,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했는데 상당히 당시에 좀 파장이 있었죠. 당시 이 심재철 전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었는데 이 일 관련해서 또 사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10번째 오늘의 마지막 인물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누군가 했습니다. 이 오재세 의원인데요. 민주당 오재세 의원입니다. 2013년 6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6월 13일입니다. 휴대전화로 당시 충청북도 교육감 이기용 교육감에게 문자를 보낸 그 장면이 그대로 사진에 찰칵 한 5장 찍혔습니다. 뭐라고 이 오 의원이 문자를 보냈길래 이게 찍혀서 이슈화가 된 걸까요? 딱 그 관련해서 친하게 지내는 분의 배우자가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당시 이제 교육감에게 보내는 그러한 문자가 그대로 그 장면이 찍힌 거죠. 충북교육청 전문 상담사 채용을 청탁하는 듯한 그러한 문자를 교육감한테 보낸 그런 장면이 찍혀서 이게 뭐 인사청탁 지금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비판이 일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교육감 쪽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문자 보낸 거다 그냥 그런 식으로 또 해명을 하기도 했었죠. 사진들이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10가지 케이스는 한 매체가 찍었지만 수많은 매체들이 또 인용해서 보도한 당시에 상당히 이슈가 됐던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10개 제가 딱 선정을 했지만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2014년 10월 경우에 권성동 의원은 국정감사 중에 비키니 입은 여성의 모습 이걸 또 보다가 찍혀가지고 좀 곤욕을 치렀고요. 2015년 12월 달에는 당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핸드폰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다가 이거 문자는 아니지만 그 본회의장에서 게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또 찍혀가지고 또 곤욕을 치렀습니다. 2022년 11월 달에는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역시 본회의장에서 게임하다가 또 찍혀가지고 참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죠. 이게요,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 또는 국정감사장 이런 데서 이제 핸드폰을 보다가 기자들한테 찍혀서 좀 이슈화가 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고 이런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한 10서너 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회 사무처 또 정당에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들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본회의장에서 핸드폰 사용 자제해라, 유의해라, 상임위 할 때 쓰지 마라, 뭐 이런 거 보냈고, 정 써야 되면 필름 좀 붙여라,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지금 이춘석 의원과 송원석 비대위원장 그렇게 또 찍혀가지고 곤욕을 치렀고,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아침에 사선 의원 법사위원장 맡고 있다가 당까지 쫓겨나는 상황, 의원직까지 지금 위태로운,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몰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런 그동안의 주의, 경고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아예 그러면 그냥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특히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는 아예 국회의원들 핸드폰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하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자 또 핸드폰 사용하다가 사진 찍혀서 곤욕 치른 운명이 바뀐 의원들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